최근에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기뻤던 선물은 한 권의 수필집입니다. 은사님이 책을 보내주시면서 저를 생각하고 기억해 주었다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랬겠지요. 받을 사람을 떠올리며 그가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하며 준비하는 선물. 그런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통통 라디오 시작합니다. 노래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모 찬스의 널 생각해입니다. 널 바래다 주는 길 내내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 널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는 투덜대지 언제나 넌 사랑이 설레임이니 내겐 사랑은 익숙하면 떠올리는 그 시간을 따로 두진 않아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그 순간도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잠이 들어 꿈꾸는 순간도 내 앞에 있는 그런 너를 생각해 기억나 내가 처음 고백했던 그날 멋진 이벤트도 없었지만 날 받아준 널 내 가슴에 늘 지금처럼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그 순간도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잠이 들어 꿈꾸는 순간도 내 앞에 있는 그런 너를 생각해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우리 함께한 순간 그 순간이 소중해서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내게 보여줄게 늘 난 생각해 매일 난 생각해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너를 내 앞에 있는 그런 널 보면 I love you 여러분들의 선물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기억에 남는 선물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선물 얘기하니까 저는 좀 이상한 선물도 되게 많이 한 적도 많았는데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웃으실 텐데 저 원래
제 성당 청년 활동할 때 되게 친했던 오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랑 친한 저희 친구들 셋이서 저 정말 낙원시장 가가지고 예쁘고 잘생긴 족발 사가지고 족발에 리본 달아서 그런 거 선물한 적도 있었고 아이디어인데요. 예, 저희 우와. 남편 같은 경우 저 연애할 때 남편이 초콜릿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날 뭐 좋아하는 거 주면 되지. 저희 남편이 인절미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는 뭐 인절미 이렇게 선물해서 주고 우와. 뭐 선물을 좀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인데 최근에 받았던 것 중에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으면서 이렇게 뭔가 찡했던 거는 저희 이제 막내가 지금 중3이에요. 이렇게 한참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듯이 보이는 아이인데 제가 이제 일이 좀 늦게 끝나면 집에 들어가 되게 좀 확 짜증이 나거나 약간 좀 신경질적일 때가 가끔 있긴 있어요. 왜 그쵸. 바깥에서는 막 웃고 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다 풀리는 거죠. 그랬더니 아 엄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 그냥 좀 힘들어서 그래. 아유, 그냥 냅둬 엄마 좀 그랬더니 밤 저녁이었는데 엄마 저 좀 나갔다 올게요 하고 이제 옷을 갈고 쓱 나가요. 그래서 뭐 바람 쐬고 오나 보나 했더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머니 점퍼 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오더니 갑자기 뭐 이렇게 하나 쓱 주면서 엄마 이거요 이러고 주는데 얘 따끈따끈한 쌍화탕이었어요. 우와. 그리고 기특해라. 그죠 이게 무슨 날이 아니어도 이렇게 좀 왜 불쑥 주는데 그거잖아요. 아까 박강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피곤한 엄마 생각하고 나가서 사왔다는 그게 최근에 받은 선물 중에는 마음이 제일 우와 이쁘다. 또 맨날 그러면 좋겠어요. 생각이 깊네요. 친데레. 조금 네. 예쁜 아들. 저가 기억에 남는 선물은 선물 자체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물인데요. 저희 엄마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날이나 생일 그런 특별한 날에 선물, 물질적인 선물을 주는 대신에 음악회 티켓이나 뮤지컬 티켓을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 받을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선물들이 쌓여서 저한테 지금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미가 있는 특별한 선물이네요. 특별하다. 네. 대단한 어머니시다. 신기하다. 네. 일단 저는 주어 짜서 받은 거라고는 이제 옛날에 이제 이렇게 뭐 사귈 때나 할 때 약간 꽃 선물을 받긴 했는데 제가 꽃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닥 좋아하지 않는 선물이긴 했지만 뭐 그래도 일단은 생각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았고 저는 기억에 남는 건 준 적이 있어요. 엄마한테 이제 결혼기념일이었나 생일날 이제 엄마 사진을 가지고 동생이랑 이제 초상화를 그 사진 토대로 초상화를 그려서 주는 선물. 직접 그려서 그러니까 와. 직접은 아니고 이제 맡겨서 그 초상화 그리는 그 아. 업체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데서 맡겨가지고 엄마 생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주고 이제 항상 거기 있어요. 화장대 옆에. 좋아하셨겠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뭔가 그러시겠네. 그래서 그렇게 준 적이 있는데 박광수 선생님은 혹시 있으세요? 전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받기만 하고 준 기억이 없네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어찌하여 그렇게 받기만 하셨어요. 예. 자, 선물은 받을 때보다 사실 줄 때가 더 좋다고 하는데 그건 그래요. 맞아. 혹시 쑥스러워서 못 주셨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망설임이 좀 길어서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저렇게 대답하시니까 또 이제 설득력이 있다. 설득력 논리가 있어. 그러시구나. 예. 여기서 기쁜 소식 하나 전할게요. 뭘까요? 드디어 통통 라디오에 첫 번째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요? 예, 와 드디어 그분이 오셨군요. 예. 이거는 양수진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에 사는 성동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사랑하고 의랑이 하랑이 두 개구장이 아들을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 랑랑이 엄마라고 합니다. 일도 하고 육아도 하려니 정말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휙휙 지나갑니다. 요즘 제가 새롭게 만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저희 아이와 같은 또래의 딸 둘을 키우며 새롭게 일을 시작한
바로 예쁜이 엄마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씩씩하게 일도 시작하여 너무도 대단하고 놀라워 이 예쁜이 엄마께 응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예쁜이 엄마, 앞으로도 더 힘내시고 씩씩하고 훌륭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시길 바래요 하시면서 god의 촛불 하나 신청해 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랑랑이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랑랑이 어머니, 예쁜이 어머니 두 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신청곡 god의 촛불 하나 보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짓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진 것 같지 않나 내 또물에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킨다고 어둠이 다른 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날 이 몸짓 불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그 짓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내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아낌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것만으로 나의 어른 정직이었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내게 기대 언제나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게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나의 손 잡아줄게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현장 스케치 시간이네요. 최 기자님,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일단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치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름을 왜 뭔가 되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조금 해봐서 조금 압니다. 오, 해보셨구나. 해보는 거예요? 그럼 보치아라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 아. 탁구 같이 이제 스포츠 경기인데요. 일단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치아는 일단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스포츠 경기예요. 아. 혹시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아시나요? 아 그거는 알죠. 예, 이게 알죠. 올림픽 끝나면 항상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패럴림픽에도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글쎄 정확한 감이 오지는 않는데요. 그쵸. 저도 약간 그랬어요. 처음에 듣고 뭐지 이랬는데 컬링 아시죠? 컬링. 아 그 얼음바닥 이렇게 막 쓸어가지고 쓸어가는 하는 거. 거죠. 예. 그거랑 비슷해요. 일단 기준이 되는 표적구라고 불리는 흰공을 먼저 던져요. 그래서 그 던진 그 표적구에 빨간 공과 파란 공으로 나눠서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 그 흰공에 가까이 가는 팀이 이기는 거죠. 아 이게 굴리는 그 공.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굴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아, 해요. 다 가능했으니까 가까이만 가면 되는 그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팀을 나눠서 이제 파란색 공과 빨간 공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이게 하는 어떻게 거죠. 생각하면 저희 어릴 때 남자애들 하던 구슬치기 이렇게 원에 구슬 넣고 이렇게 네, 네. 그죠, 맞추는 거 같은 스타일일 그런 수도 있겠어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네, 그런 경기입니다. 그럼 이번 현장 스케치 조사하신 게 이 보치아하고 관련 있는 거겠네요. 눈치가 제일 빠르신 것 같아요. 역시나. 네. 그 맞아요. 제가 이번에 대회를 다녀왔는데 아. 성동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치아 자조 모임이 있어요. 햇빛사랑이라고. 그 햇빛사랑이 주관한 그 제1회 성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배 서울시 중증 장애인 보치아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일단 준결승을 앞둔 4개 팀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기가 더 강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허리케인 팀과 구로 이지스 팀을 만나봤습니다. 어떠세요? 이겨서? 기분 좋죠. 뭐. 몇 대 몇으로 이기셨어요? 3대 4요. 경기 출전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한 1년 이전 했어요. 되게 실력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죠. 저는 처음 보거든요, 경기를. 그래서 아,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보치아랑? 담당 그 고디가 추천을 해갖고 해보라고 그래갖고 몸 이제 좀 회복 시기에 시작했죠. 그 몸도 나아지고 이제 재미도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로 이지스가 네. 올라갔더라고요. 네. 기분이 어떠신지? 아, 기분 좋죠. 아주. 이기면 좋잖아요. 몇 점 차이로 이겼는지? 저요? 네. 4대 2로 저희가 이겼어요. 재밌으셨어요, 경기? 네, 경기 재밌죠. 그렇구나. 네. 지금 몇 번 참가하셔요? 저희 여기는 처음이고 저희 새날 동대문에서 개인전에서 1, 2등 했어요. 개인전. 감사합니다. 네. 이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일단 목소리들이 되게 힘차신 것 같고 네, 이겼다는 그 기쁨이 목소리에 이렇게 많이 묻어 나오시는데요. 네, 저도 말하시는 내내 웃고 계셔서 저도 이렇게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긴 것 같이. 그럼 대회를 주관한 햇빛사랑의 대회 결과는 어떠했나요? 네, 대회를 주관한 햇빛사랑 팀은 아쉽게도 8강 진출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다른 팀들을 응원하시는 그 주관팀으로서의 훌륭한 매너를 보여주셨죠. 그건 정말 필요한 매너인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햇빛사랑 팀이 경기를 마치고 쉬는 틈에 잠깐 대회에 대한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모든 게 이제 자신만만하고 하고 쉬울 거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게 선수들을 막강한 선수들하고 이렇게 대회를 하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그래요. 좀 많은 경험이 됐고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연습을 삼아 했지만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거가 지금 좀 그러네요. 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보치아 경기 했잖아요. 네. 어떠신지. 근데 저 늦게 와갖고 잘 못 봐갖고 이제 저는 이제 가끔가다 우리 아저씨가 보지하니까 가끔가다 해서 보면은 장애인들한테 딱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잠깐 봤는데 재밌어 보이는데. 예, 재밌어요. 근데 또 저게 공 굴리다 보면 내 마음대로 또 안 되더라고. 그냥 저는 연습 삼아서 몇 번 해봤는데 그게 내가 뜻한 대로 공이 안 굴러가더라고. 그럴 땐 좀 아쉽지만
여기 뭐 보치아도 또 열심히 그전에는 좋은 결과도 많이 냈는데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 나올 거라 생각해. 원래 또 기본 실력들이 있던 사람들이래 갖고 예. 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아, 이 들어볼수록 보치아랑 경기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생기네요. 그러시죠. 그리고 저는 보치아를 들어보긴 했거든요. 한번 몇 번 보긴 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대회를 보니까 흥미롭고 진짜 스릴도 은근 넘쳤어요. 이게 왜 직접 봐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번 대회는 1등이 허리케인 팀, 2등이 웨인 구단, 3등이 블루 드래곤, 4등이 구로이지스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1등인 허리케인 팀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주 기분 마음껏 좋습니다. 아, 그 뭐 운이 좋아서 이겼죠. 안 그래요. 쉽게 이기지 않고 매회 그냥 힘들었죠. 누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다 잘해요. 아, 다 잘해요. 우리 당체전은 누가 잘하는 것이 없이 똑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런 게 없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역시 스포츠 경기는 흥분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 결승전에 있던 허리케인 팀이랑 인터뷰할 때 저도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번 대회를 취재하면서 일단 보치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됐던 것 같고 흥미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단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으로서 보치아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보치아 자조 모임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현장 스케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토요일까지 네, 시간 내시는. 감사합니다. 예, 최 기자님 새로운 소식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소식 부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그리고 가장 울림이 완벽한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이다. 그것은 공기 기둥을 진동하면서 근육을 팽팽하게 당겨 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관악기와 현악기의 특성을 통합하고 있다. 인간의 목소리는 모든 음이 다 모여서 어떤 악기와도 잘 어울린다.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영혼의 울림이다. 다른 악기는 영혼이나 감정과 무관한 물체가 떨려 음을 만들어내지만 노래에서 악기는 영혼을 울려내는 육체다. 그래서 목소리는 가장 다양하게 감정이나 주관성을 펼쳐낸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시작을 하니 오늘의 음악 살롱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인간의 목소리가 얼마나 훌륭한 악기인지 헤겔의 미학 중에 나온 말을 인용해서 시작해 보았는데요. 지금 들으신 음악은 바흐의 음악을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연주된 음악이었습니다. 믿기시나요? 아니 이게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저 같은 사람으로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약간 뭐라 맞아요. 신성해진다는 느낌인가? 그런 느낌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들으신 음악처럼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부르는 음악을 아카펠라라고 하는데 아카펠라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뭐 반주 없이 노래하는 거로만 네, 네. 알고 있어요. 네. 아카펠라는 원래 라틴어로 교회당에서 하는 방식으로라는 뜻인데요. 16세기 유럽의 교회와 성당에서 불렀던 악기 반주 없는 합창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시대의 무반주 합창곡들을 작곡했던 까닭은 악기 소리를 배제하고 목소리만으로 신에 대한 찬미를 더욱 순수하고 경건하게 하려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악기는 없어서였을 것 같은데요. 신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를 선물로 받으셨다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클래식 음악 중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페라 아리아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들을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입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의 묘약은 순박한 시골 청년 네모리노가 사랑하는 여인 아디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뜨내기 장사꾼에게 사랑의 묘약을 속아 사면서 벌어지는 내용의 오페라인데요. 사실 이 아리아는 오페라보다 더 유명하기도 하죠. 남몰래 흘리는 눈물. 제목만 듣고는 어떤 느낌 드시나요? 진짜 슬픈 것 같아요, 뭔가. 아니 왜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사극에 나오는 행주치마 이렇게 끝머리 잡고 눈물 이렇게 꼭꼭 찍어내는 뭐 그런 눈물이요? 아, 네. 아마 좀 기쁨보다는 슬픔에 가까운 느낌이 제목에서 풍겨지는데 그런데 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 제목이랑 다르게 또 멜로디도 되게 좀 구슬퍼요. 그런 느낌 때문에 사실 슬픈 곡이라고 사람들이 알기 쉬운데요. 이 실제 내용을 보면 정반대예요. 여자 주인공 아디나가 네모리노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근데 이때 네모리노가 아디나의 흘리는 눈물을 보며 드디어 내가 장사꾼에게 산 사랑의 묘약이 효험을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아디나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라며 기쁨에 차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여자가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인 네, 거예요? 네. 남자가 너무 감동해서 기쁨에 차서 부르는 노래죠. 음악 듣고 올까요? 네모리노 역으로 가장 유명했던 파바로티가 부릅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네, 파바로티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노래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1988년 독일 오페라 하우스에서 파바로티가 이 곡을 불러 무려 1시간 7분 동안 박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네. 대단하다. 대단하네. 그래서 165번의 앵콜이 나옴으로써 역사상 가장 긴 앵콜로 기네스북에 올라가기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노 선생님의 설명과 노래를 듣고 나니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네요. 저도 이 음악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니제틱 작곡가의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아리아라는 것을 몰랐네요. 그럼 아리아는 뭔가요? 아리아도 평상시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잘 몰라서. 네, 아리아는 지금 파바로티가 이렇게 독창을 했던 것처럼 선율적인 독창 부분을 뜻합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서 부르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중창도 포함되어 있고요. 극적이거나 드라마틱한 음악에 나타나기 때문에 성악가들의 뛰어난 기교를 또 볼 수가 있지요. 아리아의 반대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 대사 부분. 네. 그 부분을 레시타티보라고 하는데 그 레시타티보는 그게 줄거리나 행동을 설명하는 음악적인 낭독,
즉 음정이 있는 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학교 다닐 때 이게 시험 때문에 외웠던 기억이 뭔가 살짝 어렴풋이 살짝 나기는 나는데, 아니 그럼 이게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사실 둘 다 노래가 있는 공연이기도 한데 차이점을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요즘에 뮤지컬이 한창 붐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일반 분들이 오페라와 뮤지컬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페라 음악은 클래식 음악이고 뮤지컬 음악은 대중적 음악입니다. 그래서 오페라는 클래식 발성을 하고요. 뮤지컬은 대중적인 발성을 한다는 거죠.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페라는 음악을 바탕으로 연극적 요소를 더한 것이라서 모든 대사가 노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뮤지컬은 연극의 음악을 입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보면 그래서 오페라는 음악대학에서 공부하고 뮤지컬은 연극영화과에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페라에 출연하는 가수는 그래서 오페라 가수, 뮤지컬에 나오는 사람은 뮤지컬 가수가 아닌 뮤지컬 배우? 네, 맞습니다. 뮤지컬 배우라고 그런 하는 차이가 거죠. 있네. 예. 그러고 오페라는 원어 그대로 사용해요. 지금 이탈리아 작곡가의 음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언어는 이탈리아가 되는 거죠. 오페라가 만들어진 나라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신문을 가끔씩 보면 오페라의 대중화나 좀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어로 오페라를 공연하는 모습도 좀 가끔씩 있더라고요.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아니 좀 차이점이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좀 전에 들었던 음악과는 다른 밝은 곡을 들어볼까 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레비아타의 축배의 노래인데요. 라트레비아타는 1948년 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공연된 오페라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상류사회의 위선을 소재로 삼은 오페라인데 오늘 들으신 축배의 노래는 여자 주인공 비올레타와 그녀를 남몰래 흠모해온 청년 알프레도가 파티에서 처음 만나 함께 부르는 이중창으로 향락 생활을 찬양하고 파티를 북돋우는 분위기의 노래이죠. 내용은 노세 졸면서 노세 이탈리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광고 음악에도 패러디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싸다는 섹시한 오페라 가수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와 남자가 들어도 매력적인 목소리라는 테너 로나르드 빌라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Liviamo un'eretica, che la bellezza infiora, e la fuggevole, la s'inebria voluta, liviane i dolci fremiti che suscita l'amore, poiché quegli occhi al cuore onnipotente va. Liviamo, amore, amore fra i caici più caldi baci avrà. Godiamo,
베르디 오페라 라트르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였습니다. 노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오페라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고 관심 없어 흘려들어서 그렇지 광고나 텔레비전 등에서 오페라 음악이 많이 나와 우리와 많이 친밀하거든요. 오늘은 오페라 중에서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오페라 여행을 해보았는데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신께서 주신 우리의 목소리를 아름답게만 쓰면서 산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영어의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의미도 되고 선물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미래는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순간순간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막연하게 알았던 곡들을 작곡가와 오페라 작품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나라의 오페라 여행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책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책 이야기도 역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영화 제목을 잘 들어보시고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오빠 생각, 2번 웰컴 투 동막골, 3번 태극기 휘날리며, 4번 돌아오지 않는 해병. 전쟁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네요. 네, 구체적으로? 군인 얘기? 전쟁인데 어느 전쟁? 한국 전쟁.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 전쟁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영화들 혹시 보셨어요? 저는 그 웰컴 투 동막골이랑 태극기 휘날리면은 봤어요. 어떠셨어요? 일단 태극기 휘날리면은 장동화가 원빈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번 볼까 생각을 했었고 보면서 근데 의외로 되게 좀 진짜 사실적으로 그려내더라고요. 약간 태극기 휘날리면 같은 거는. 그래서 신기하기도 했고 약간 무섭기도 했어요. 박강 선생님 혹시 여기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예, 웰컴 투 동막골하고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보았죠. 저 이게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시절의 영화라서 혹시 그 영화 어땠는지 뭐 좀 내용은 기억나세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황해 선생님이 기억이 나네요. 배우, 유명한 배우였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맞아요. 네. 사실 그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 휘날리면은 이게 전쟁 시작부터 휴전할 때까지가 좀 정말 다른 세 편의 영화들하고는 다르게 아주 좀 잔인하다고 느껴질 만큼 전쟁에 대한 참혹함도 많이 나타난 영화였는데요. 자, 6월에 제가 이런 영화 이야기를 하게 된 게 6월이면 뭐 실록의 푸르름 이런 풍경도 떠오르지만 또 슬프지만 아무래도 저희 나라 역사 안에 있었던 한국 전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책은
힘든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챙겨가며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을 버텨나갔던 주인공 강아지똥으로도 많은 감동을 저희에게 주신 권정생 선생님의 몽실 언니라는 책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몽실인가 봐요. 그쵸. 이게 또 주인공 이름으로 많이 책 제목이 되잖아요. 이 몽실 언니란 책은 주인공 몽실이가 7살이던 1947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고 얼마 안 된 시간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린 동생 난남이와 전쟁을 겪어내고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은 살아남기 위한 시절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후에 40이 넘은 어른이 된 몽실이의 모습이 잠시 나오면서 끝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겪었을 전쟁 이야기라니 벌써부터 마음이 아픈데요. 그렇죠. 이게 참 전쟁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일이긴 한데 몽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쟁 이전에 가족부터가 큰 힘이고 짐이 되기도 했어요. 가족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나의 뭐 보호자, 울타리, 그쵸. 뭐 또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막 이래야 되는데 몽실이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친아버지가 뭐 좀 생활력도 없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같이 딸려오는 세트처럼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폭력을 일삼는 친아버지를 피해서 몽실이 친어머니가 몽실이를 데리고 이제 몰래 도망가다시피 하는 재혼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자신보다는 딸 몽실이를 좀 더 나은 곳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대골에 사는 김주사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은 그곳의 김주사와 김주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몽실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그분들이 잘 몽실이를 보살펴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김주사의 아들이 되는 남동생 영득이를 낳게 되니까 이때부터 몽실이의 신세가 이제 천덕꾸러기, 구박덩이가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친아버지처럼 점점 폭력적이 돼가는 김주사 때문에 이 몽실이가 결국 이 김주사가 마당에서 떠미는 바람에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를 저는 이제 장애를 얻게 돼버리죠. 아유 저런 그 어린아이를 참 그래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이게 이제 눈칫밥을 먹고 사니까 어머니도 자기 딸을 치료를 못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사실 좀 더 말씀드리면 어머니하고 몽실이를 같이 떠미는 바람에 몽실이 왼쪽 무릎 위로 어머니가 떨어져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떨어져서 뭔가 몸을 추스릴 사이도 없이 어른이 덮쳐버려서 이제 다리가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몽실이는 친아버지에게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번엔 아버지는 다른 새어머니를 또 이제 만나게 해주는 거죠. 새어머니라면 혹시 막 몽실 막 괴롭히는 새엄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새엄마에 대한 흔한 이제 예, 선입견인데 다행히도 새어머니 북촌댁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몽실이도 처음에는 이게 어머니에 대한 약간 새엄마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천천히 마음을 열고 북촌댁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이 왜 슬픔은 또 올 때는 끊이지 않고 밀려오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해에. 그런데 새어머니는 임신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끌려가신 거예요. 그 군인으로. 그래서 아버지 없이 이제 7월에 북촌댁 어머니가 여동생을 낳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는 난리통에 태어났다고 해서 난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또 이 전쟁하면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노래 한 곡 현인 선생님의 굿서라 금수나 듣고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눈보라가 비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좌절을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다냐 피는 너를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네, 10살밖에 안 된 몽실이가 전쟁통에 태어난 동생 난남이와 살아가는 힘든 시련이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사실 뭐 저희 세대들이야 전쟁 이야기라고는 책으로만 접해봐서 잘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 전쟁을 겪으셨던 분을 직접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성수동에서 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황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황 선생님께서는 한국 전쟁 때 몇 살이셨는지요? 그때 제 나이가 4살이었어요. 전쟁에 대한 많은 기억은 없지만 인천에 살던 가족들과 배를 타고 섬으로 피난을 갔던 일은 기억이 나요. 아, 피난을 직접 가셨던 거예요, 네. 가족들이? 네. 예, 어려서 전쟁이 뭔지도 잘 모르는 때라 밥 먹으면서 김치 없다고 제가 투정을 부리니까 제 큰오빠가 김치를 얻어다 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직 어린 4살이다 보니 또 책 속의 몽실이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라 반찬 투정을 할 만한 나이기도 했겠어요. 예. 이제 전쟁 때 작은 오빠 나이가 한 10살이었는데 작은 오빠는 저를 등에 업고 가다가 힘들다고 그 작은 오빠도 어리니까 징징대고 우니까 이제 어른들이 저를 내려서 다시 어른들이 저를 업고 작은 오빠 등에는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불 보따리를 대신 등에 지게 하고 갔어요. 10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나이인데 그쵸. 이게 또 피난길이다 보니 동생도 없고 안 그러면 짐도 메고 참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방공호에서 주먹밥 먹던 거 주먹밥이라고 해야 지금처럼 뭐 이것저것 넣어서 맛있게 만든 게 아니라 밥 뭉치에다가 소금 간해가지고 둥글둥글하게 그냥 뭉쳐서 배고프지만 않으려고 먹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그냥 먹어야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또 그때는 전투기가 날아갈 때는 소리가 쌕쌕 나서 쌕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쌕쌕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엄청 컸어요. 근데 그 쌕쌕이가 날아갈 때 파편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그걸 직접 보신 거예요? 봤죠. 불꽃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확실히 머리 위로 그런 비행기 소리가 지나가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네, 무서웠죠. 방공호에 숨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는. 근데 그래도 저희 가족은 부모님도 계셨고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전쟁을 겪었지만 그 책에 나오는 몽실이는 정말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훌륭하고 대단하네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나를 보호해줄 보호자 없이 어린 몽실이가 오히려 동생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몽실이는 마을 할머니와 이웃의 도움으로 그 젖돈냥이라는 것도 하고 다닌 거고요. 끼니도 겨우 간신히 해결하고 그러다가 친어머니를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몇 달 도움을 받기도 하고 결국에는 어느 집에 식모로 들어가면서 겨우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럼 동생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다행히도 주인집 어른들이 착하신 분들이라서 동생 난남이도 함께 돌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난남이 데리고 살면서 식모살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식모살이라는 게 참 처량해 보일 수도 있는 거지만 오히려 난남이 태어난 이후로 가장 처음으로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시절이 바로 그 식모살이 하던 시절이었는데 전쟁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십니다.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긴 했는데 식모살이 그만두고 살게 되니까 이게 아버지가 장애를 얻어가지고 다리 불구가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 생활력도 없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 와중에 막 계속 술 드시고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결국에 몽실이가 깡통 들고 구걸까지 해서 먹을 거 얻어다가 동생 먹이고 술 먹고 잠드신 아버지 식사 챙겨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돼요. 나 참 그 아버지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때는 전쟁 끝나고 나서 상해 군인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갖고 팔에다가 깡통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밥 얻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이 어른, 아이 뭐 많았어요. 그리고 보통 애들은 식모살이를 하러 이렇게 시골 애들은 도시로 나오고 그때 밥만 먹어도 황송한 시절이라 그때 고생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어떤 이제 가사 도우미라고 해서 뭐 월급의 그렇죠. 개념도 없고 정말 그렇죠. 예, 밥만 해결한다는 그런 의미였던 시절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이야기가 몽실이라는 인물에게 좀 함축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몽실이는 그 이후로도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난남이는 이제 부잣집에 양료로 가게 되고 몽실이는 친어머니가 낳은 그 대골 김주사의 아이들 동생 영득이와 영순이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난남이가 결핵에 걸려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세상에. 지내게 되는데 이 난남이까지 모두 챙기면서 살아갔죠. 그럼 몽실이는 혼자 살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몽실이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이제 둘 있는 구두수선장이라고 하고 이게 또 지금은 없는데 곱추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네. 곱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북촌택처럼 아주 좋은 새어머니가 되어서 그 아이들도 자기가 이제 끌어안고 사는데 사실 몽실 언니라는 책을 보면 요 몽실이 부분 말고도요. 인민군 언니하고 몽실이가 대화하는 장면에 보면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게 그 마을에 인민군이 들어오느냐 국군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의 그 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군이나 경찰 가족은 잡혀가고 또 국군이 들어오면 인민군 도와줬던 사람은 끌려가고 뭐 이런 상황도 나오고 이런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게 많고 또 몽실이랑 그 정말 너무한 몽실이 아버지 같은 사람을 보면서 가족이 뭘까 정말 핏줄이 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몽실이로만 집중해서 보자면 아유 저렇게 불쌍하고 그저 고생만 하다가 살았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몽실이 입장에서 그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어린 난남이 내가 지켜줘야 될 존재 그런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몽실이도 살아갈 힘을 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나중에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면회왔던 몽실이에게 난남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난남이 자기 엄마 얼굴을 아예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 엄마가 고맙대요. 자기를 낳아줘서 몽실 언니를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이 참 몽실이에게 그동안에 몽실이가 살아왔던 것들이 다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돌아가는 몽실 언니를 보면서 난남이가 몽실의 삶을 정말 잘 말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몽실은 온몸이 기우뚱했다. 그렇게 위태로운 걸음으로 몽실은 여태까지 걸어온 것이다. 불쌍한 동생들을 등에 업고 가파르고 메마른 고갯길을 넘고 또 넘어온 몽실이었다. 감동이네요. 슬픈 예, 몽실이 짐에 있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짐이 아니라 몽실이와 이 모두에게 선물이 되었던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몽실이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물 같은 사람이 되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선생님 오늘 함께 하셨던 시간 어떠셨는지 잠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어린 시절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또 그리고 덕분에 어려운 전쟁 시절 그때의 우리들의 힘들었던 생활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이런 자리에 함께 하시면 저희도 정말 더 반가울 것 같고요. 오늘 책 이야기 마치면서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듣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힘겨웠던 시간, 따뜻했던 기억. 누군가는 버텨내는 오늘이고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오늘이 되는 우리 삶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모이고 쌓여 열심히 살아갈 힘을 주었으면 합니다.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하루 되세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보내드리며 오늘 끝 인사드립니다. 통통라디오에서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티스토리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